예,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 조사 업체인 가드너가 2021년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와 또 시장 분석을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계 반도체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대략 4,600억 불 하던 반도체 매출이 2021년에 5,835불에서 5,000불의 이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토탈 성장률이 보면 25.1%, 굉장히 큰 성장이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가드너의 그 분석 자료에 보면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1년 세계 경제가 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지만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쇼티지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쇼티지가 일어나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생산에도 차질을 빚었고요. 자, 이런 반도체 쇼티지에 따라서 수요의 호조에 따른 물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당연히 따를 테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실제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나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업체들의 실제로 웨이퍼당 제조 단가를 제조 가격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20% 이상을 그냥 일괄적으로 커스터머한테 통보하는 상태가 되어온 거죠. 하여튼 쇼티지가 났습니다. 이 쇼티지가 언제까지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2022년도 동일하게 팹, 그다음에 조립, 테스트, PCB 전반적으로 풀 부킹이 돼서 쇼티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신문에 보면 MPW를 못 만들어서 이게 멀티칩 웨이퍼죠. 예, 어떤 개발하기 위해서 한 웨이퍼에 여러 회사 제품들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확보를 못해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사회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인더스트리 장비가 됐던 혹은 홈에서 쓰는 일렉트로닉 장비가 됐던 거기에 모든 게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와 이 반도체를 하드웨어의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발전해서 반도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성장입니다. 인더스트리에 이런 25.1%의 성장을 하는 분야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했는데 주로 그 중에서 스마트폰을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은 지금 기존의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5G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 대략 2억 5천만 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1년 되면서 대략 2배 이상의 성장은 5억 5천만 대 정도 출하했을 거다는 잠정적인 이제 보고서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성장하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칩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게 퀄컴입니다. 예, 당연히 모뎀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칩셋을 제공하는 회사죠. 미국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텍이 있죠. 대만 회사입니다. 모뎀 포함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전반적인 칩셋 솔루션을 아주 싸고 강력하게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회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IC든 RFIC를 만드는 스카이웍스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했겠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여러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미국이 중국 회사인 화웨이를 굉장히 제재를 했죠. 그래서 화웨이가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OEM 업체들이 점유율을 더 증가하겠죠.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웨이의 제재로 따른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곳이 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 2020년에 대략 82억 불이에요. 그죠? 그런데 2021년에 오면 이게 10억 불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이게 미국이 제재한 결과의 제재한 거의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가든의 보고서인데, 가든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위로 딱 와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 2021년 매출은 대략 31.6%가 성장을 했습니다. 31.6%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처음으로 메모리 때문에 인텔을 넘어서 1위를 했습니다. 반짝 1위를 했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내려다 3년 만에 다시 2021년에 인텔을 제치고 이제 매출 1위를 합니다. 매출 레비뉴를 대략 잠정적으로 보면 대략 760억이죠. 760억입니다. 이 760억은 한화로 따지면 대략 90조가 넘는 90조 5천억 정도에 되는 이 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해서 2018년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데는 메모리 성장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시스템 LS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 세 사업부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여러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메모리가 실제로 2021년에 대략 34.2%의 2%가 성장한 거로 이 가드너 보고서는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텔을 보면 인텔이 상당히 이제 저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인텔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제로 인텔은 2020년에 1위 했다가 2021년에 2위로 떨어졌죠. 전체 마켓 쉐어는 12.5%가 되겠습니다. 그죠? 12.5%가 돼. 전 세계의 12.5%가 됩니다. 삼성이 13%, 즉 0.5%의 마켓 쉐어의 차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760억 불, 그다음에 여기가 7,600억 불, 750 빌런이죠. 밀런이니까 760억 불, 이게 730억 불이 되겠네요. 근데 인텔은 0.5%뿐이 성장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 성장한 거고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인텔이 굉장히 반도체의 그 탑을 구성하는 회사였는데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예요. 자, 이렇게 메모리가 전반적으로 성장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탑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메모리 성장률이 34%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성장률의 그 성장률 때문에
이 회사들 또 성장률이 상당히 큽니다. 하이닉스 40%, 그 다음에 삼성이 31.6%,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메모리가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 한번 가드너가 분석한 걸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 원격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격 작업과 학습도 재택으로 하고,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요구가 많이 요구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제품,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야 되죠. 그죠? 그 서버 증가하면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다른 반도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울트라 모바일 폰이 필요하죠. 이런 것이 급증하면서 메모리 시장이 증가한 겁니다. 매출 보면 2020년에 메모리가 대략 2020년 대비 2021년이 대략 41억 불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불입니다. 421억 불 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대략 이 수치를 보면 2021년 전체 반도체 매출 증가율의 33.8%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제 D램만 보면 2021년에 40.4%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925억 불까지 매출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그거로 인해서 이 메모리를 하는 회사들이 이 탑 10의 이 맨 위쪽 부분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부족 현상을 이제 어디까지 해소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시장이 뭐 줄어들 거냐 다시 늘어날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건 가봐야 되는 거죠. 여기 4개 회사 중에 인텔만 CPU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메모리가 주업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퀄컴이에요. 퀄컴은 모바일 칩셋 솔루션을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가 되겠죠. 지난해도 5위, 올해도 2020년에도 5위, 2021년에도 5위 했습니다. 대략 매출을 보면 267억 불 정도 했네요. 그죠? 성장률을 보면요.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52.3% 했어요. 그죠? 자기네 성장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이게 모바일 폰이 어찌됐든 모바일 폰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위가 2020년도 6위, 2021년도 6위인 게 브로드컴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여기는 대략 187억 불 정도, 187억. 예, 반올림하면 하여튼 뭐 188억 이 근방을 했네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대략 19%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 마켓 쉐어로는 이제 3.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가 13%, 12.5%, 그다음에 3위 하이닉스가 전체 마켓 쉐어의 6.2%, 그다음에 마이크론, 퀄컴이 대략 4%대 4% 후반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텍이에요. 아주 무서운 회사입니다. 성장도 무섭고 이제 제품들도 아주 잘 만들고 싸게 잘 만들죠. 대만에 있는 회사,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2022년 8일에 했다가 이제 7위로 뛰었습니다. 대략 174억 불, 75억 불 정도 하네요. 성장률 보십시오. 58%, 59% 정도 성장했죠.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까지 프로토콜을 넘을지 뭐 이런 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올해죠. 2022년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1위, 옛날에 1위 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TI죠. TI가 7위였다가 21년에는 한 단계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성장률도 24.1%. 그죠? 아까 평균적으로 얼마 성장했다고 했죠? 예, 반도체가 30% 이상 성장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균 성장보다 좀 낮게 성장했네요. 매출은 대략 169억 불 정도 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2020년 10위에서 한 단계 올라온 9위가 됐네요. 2021년에는요. 그래픽인데 지금은 AI 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주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마켓시어는 대략 3%대예요. 2.8%예요. 자기 성장률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5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TI를 넘어설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회사가 AMD입니다. AMD는 CPU를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2020년 14위에서 4단계를 건너뛰어서 11호 했네요. 대략 159억 불 정도, 159억 불 정도 하죠. 마켓시어 2.7%예요. 그죠? 2.7%입니다. 성장하는 그 퍼센티지를 보세요. 64% 가장 크죠? 탑 10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회사 재밌는 게 옛날에 인텔의 CPU 잘할 때 굉장히 퍼센티지가 시장 마켓시어가 굉장히 낮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텔이 주춤한 사이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싸게 잘 만들고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탑10 중에서 아시아 한국 회사가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아시아 회사 미디어텍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있거나요? 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탑10 바깥에 뭐 아주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TSMC, 여러분이 잘 아는 TSMC 파운드리의 뭐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TSMC, 그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파운드리, SMIC 뭐 이런 데 파운드리를 쭉 살펴보면 또 우리가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게 보면 엄청 크잖아요. 5천억 불이 넘었다. 그죠? 5천억 불이 넘었다. 거의 6천억 불 가까이 되네요, 이제. 그죠? 무진장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 성장할 겁니다. 왜? 반도체 없이는 전기, 전자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반도체가 현재 실리콘으로 하느냐, 다른 이제 실리콘 외에 다른 재료로 하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반도체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할 거고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꾸준히 필요한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런 시장을 보고 저는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한테 진행하는 걸 어떻게 진로를 갈 건가 이런 거를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더스트리에 한 대략 삼성자에 30년 이상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어떤 분야를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시초 안 하신 분들이 진로를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살아남을까 이런 걸 전파하는 게 제 일 중에 하나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모바일 플랫폼 혹은 뭐 이런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요.
CPU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CPU도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거기에서는 이제 CPU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AI 프로세스 단독으로 나오지만 AI 프로세스를 액셀레이터라고 그러죠. 그 AI 액셀레이터를 요 모뎀이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AI 프로세스까지 포함해서 CPU 비슷한 게 있을 거고요.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처리 속도도 빠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디지털이지만 그 디지털을 하나 셀로 들어가면 속도가 빠르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 설계하는 사람 아날로그적으로, 탑에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센서, 무슨 센서, 하여튼 센서들이 많아요.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IC가 있으면 바깥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겠죠. 그게 와이어리스로 인터페이스를 하든 혹은 와이어라인으로 인터페이스 하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라고 표현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뭐 PCI 익스프레스,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BP, DDR, 메모리 인터페이스죠. 수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요. 굉장히 하이스피드입니다. 아마 선단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와이어라인 인터페이스를 하시는 분은 지금 아마 200기가 이런 정도의 인터페이스를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타이밍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이제 클락킹하는 DLL, PLL,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뭐 DRAM,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SRAM 이런 것들이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메모리를 안쪽에 넣어서 컴퓨팅하는 이런 있죠. 그래서 뉴럴 뭐 이쪽 네트워크를 임플멘테이션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런 논문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아주 하이 클래스 저널에 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파워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배터리 차저라든가 DC 컨버터라든가 그다음에 LDO라든가 이런 각종 파워 매니지먼트지. 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버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서버의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 이런 플랫폼에 모바일 플랫폼도 있고 자동차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IoT 이제 환경도 있을 거고 또 이제 AI가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따로 나와서 AI 전용 칩이 있을 거고 이런 플랫폼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디지털 하드웨어로 보면 디지털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같이 아날로그 베이스로 아날로그 혹은 RF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드웨어라 그러면 여기 하드웨어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야.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가 동작을 못하지요. 그런 모든 전반적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퀄컴이 만들어낸 이 SoC 즉 모바일에 들어가는 게 스냅드래곤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7나노, 5나노 이걸로 생산할 거예요. 얘는 14나노 핀팻으로 3D 모스펫을 만들었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다루는 아날로그 믹스드 시그널 쪽으로 보면 데이터 컨버터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 데이터 컨버터가 종류가 많지요. 뭐 사도 있고 요새는 사가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스피드가 빠르서 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컨버터의 영역을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아거든요. 컴포넌트 하나의 로직, 그 다음에 샘플링하는 캐패시터 어레이 이게 필요하면 되니까. 그다음 PLDL 클락킹, 페이스 락 룹과 딜레이 락 룹입니다.
그다음에 와일라인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IO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밴드갭 레퍼런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온도를 관리하기 서멀 매니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서멀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센서를 해서 온도를 읽어야 우리가 서멀 매니먼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LDO 포함해서 디시트 컨버터, 그죠? 벅 부스트, 벅 부스트 이런 것들이 효율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에너지 효율을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데 분명히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할 텐데 그 소모를 최소화해서 입력 파워를 출력의 최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효율이 하나도 없이 전달하면 100%가 되겠죠. 효율이, 파워 이피션시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쪽에 전반적인 기초부터 해서 이제 응용까지, 믹스트에 이제 믹스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